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뭐 다른 값들을 한번 넣어서 연습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온도자 트레이닝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인 펌이고요. 이제 기업에 취업했을 때 이제 기업과 어떤 노동자 고용 관계를 형성한 두 당사자 사이에 어떤 의사결정이라고 보는 게 사실 조금 더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취업한 어떤 근로자가 스스로 내가 회사에 필요한 어떤 스킬을 습득하기 위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도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투자라고 하는 것을 기업이 그 투자에 대한 비용을 기업이 지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통해서 트레이닝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로 인한 편익을 전부 다 근로자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또 기업이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생산성 증가의 효과가 기업한테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전적으로 노동자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부담하도록 만드는 것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여기서 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목은 언제 efficient한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은 어떤 워커는 이제 기업에 채용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아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엠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에서 이제 뭐 웰딩 스쿨을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워커는 세라인데요. 세라는 현재 컨트리 뱅크라고 하는 은행에 취업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그 스킬에 대한 투자 문제를 보도록 할 거예요. 주로 이제 세라의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일 은행이 회사가 은행이죠. 회사가 특별한 어떤 훈련이라든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신입사원은 세라와 같이 신입사원은 생산성이 이제 Q1이 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림에서 제가 Q1을 그렸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Q1은 이렇게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은행이 혹은 뭐 회사가 아무런 교육이라든가 훈련을 실시하지 않으면 신입사원들의 생산성 수준은 그냥 QN으로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 다음에 T스타라고 하는 값은 여기에서 훈련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1년이면 1년, 뭐 2년이면 2년 이런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짧게는 몇 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에 이제 T스타에 해당하는 이제 훈련 기간, 교육 기간을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서 T스타가 지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훈련을 받게 된 교육을 받은 워커가 되고요. 이런 사람들의 생산성은 전보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의 생산성을 QT라고 표시를 했고요. QT는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신입사원들의 생산성이 QN보다 더 높은 값을 갖는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다음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T스타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교육 기간이잖아요. 훈련 기간이 되고 트레이닝 피어리어드에는 비교적 이렇게 낮은 생산성을 보이다가 요거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슈를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다가 트레이닝 피어리어드가 끝나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면 신입사원의 생산성은 QN과 같은데 이제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 이후부터는 생산성이 QT로 높아진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림에서는 이제 트레이닝을 받는 기간 동안 세라의 생산성이 떨어질 텐데요. 왜냐하면 훈련도 받아야 되고 실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이제 보는 것이고, 예, 그에 따른 비용을 제가 트레이닝 코스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일단 뒤로 미루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은, 예, 트레이닝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생산성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더 높아진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코스트는 C만큼 발생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온더잡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OJT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 트레이닝 코스트라고 하는 것을 누가 부담해야 될 것인가 입니다. 이건 또 우리가 나중에 볼 테니까요. 두 가지 형태의 스킬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의 스킬은 제너럴 스킬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유형의 스킬은 이제 firm specific 스킬이다 라고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너럴 스킬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일반적인 기술, 뭐 이렇게 범용 기술 뭐 다 좋습니다. 제너럴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유용할 뿐 아니라, 다시 말하면 제가 만일 제너럴 스킬을 습득을 하게 되면 서울여대에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만약에 다른 학교로 옮기더라도 그 학교에 가서도 높은 생산성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스킬을 제너럴 스킬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여러분 어떤 뭐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라와 같이 어떤 은행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면, 제너럴 스킬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출 심사하는 어떤 노하우라든가, 또 뭐 이제 컴퓨터에서 특정 뭐 재무나 회계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물론 이제 금융 관련된 직종에서 조금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하튼 비교적 제너럴 스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옮기더라도 뭐 완전히 이상한 회사, 전혀 다른 회사에 가지 않는다면 다른 은행에 가서도 똑같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스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firm specific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업 고유한 어떤 특정 기업의 기업 고유 숙련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firm specific 스킬은 제너럴 스킬과 완전히 그 상반된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형태의 firm specific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고요. 혹은 뭐 훈련 또는 뭐 지식, 뭐 숙련 이런 것들이고요. 만약에 회사를 옮기면 다른 회사에 가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스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일을 할 때, 삼성에서는 그 한글 그 워드 프로세서 같은 걸 사용을 할 때 MS 워드나 그 한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기 삼성에서 개발한,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개발한 워드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 워드 프로세스를 써서 내부 문서들을 작성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한글 파일로 작성을 하는 경우도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내부 보고서를 만들거나 혹은 뭐 이제 계열사 컨설팅 업무를 이제 하거나 이럴 때는 삼성전자의 컨설팅을 맡아서 이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이럴 때는 꼭 삼성에서 만든 그 한글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